탈락. 탈락. 집어내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거는 종량기 정도 걸으셔야 돼요. 이 정도면 완벽하죠. 정도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해야 되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 플라스틱입니다. 가짜 플라스틱, 진짜 플라스틱.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 그리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모르고 있던 거,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요거를 좀 풀어볼 겁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되게 재밌어요. 자기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쓰는 플라스틱의 네네. 개수를 세어봤대. 그랬더니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117개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어봤어요. 하루 날 잡고 나 하루 종일 몇 개 쓰지 하고 우리는 한 5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서 그 간편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몇 개 해버리면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버리고 재활용도 잘하고 순환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플라스틱의 그 문제, 가장 큰 문제, 뭐 현주소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플라스틱은 그냥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 플라스틱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고철이 금속이라든지 유리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다른 물질들하고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이 유독 재활용이 안 돼요. 유독. 예. 이게 중요하군요. 유독 안 되는. 그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지난 65년 동안 평균 재활용률은 9%.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은 12%. 한국의 경우에도 재활용 잘한다라고 우리가 자화자찬 하는데 그래도 플라스틱만 딱 한정해서 보면은 재활용률은 25% 될까 말까? 대부분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아니면은 투기가 되고 그 투기된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게 또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문제예요. 친환경러가 되려면 줄이고 내가 쓰는 걸 줄이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잘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 네네. 이걸 뭐야 분리배출 표시 요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애매해. PP, PS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PVC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이게 팩트가 플라스틱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두 개를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페트병도 플라스틱에 속하죠. 그런데 분리배출 표시에서는 이제 페트하고 다른 플라스틱을 좀 분리해서 그냥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용기의 재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병이면 페트라고 하는 글자를 써요. 삼각형 안에. 그리고 페트병이 아닌 플라스틱은 삼각형 안에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씁니다. 플라스틱이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밑에다가 몸통 막의 라벨에 재질을 표시를 해줘요. 몸통의 재질이 크게 HDPE, LDPE, PP, PS, PVC 이게 5가지가 재질로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기타로 표시됩니다. other. 그래서 이 5가지 재질 외에 단일 재질도 기타. 그리고 2가지 재질 이상이 섞여 있으면 복합 재질로 보거든요. 이 복합 재질도 기타. 이렇게 표시가 되죠. other하고 PVC 제외하고 모두 다 재활용이 되는 표시인 거죠? 원칙적으로 페트하고 P, PP, PS 이 4가지는 일단 단일 재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단일 재질은 재질별로 선별이 되면 재활용이 될 거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VC 재질과 기타 재질의 경우에는 일단은 용기류의 경우에 용기에 기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질 않아요.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2022년부터는 이 표시가 좀 더 쉽고 눈에 잘 띄게 바뀐대요. 환경부가 그 분리배출 표시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번에 행정예고를 했는데요. 행정예고의 핵심이 그냥
세모 안에 그냥 플라스틱만 쓰고 배출하는 사람이 굳이 뭐 그 복잡하게 재질까지 알아야 되냐. 그래서 배출자가 알아야 될 내용들만 표시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세척해서 배출하세요. 네. 막에 떼고 배출하세요. 네. 환경부가 예고를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배출자들도 재질 표시를 아는 게 좀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리배출 표시가 소비자들한테만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자들도 네. 선별할 때 이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 나온 제품은 어떤 재질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PP 재질인지 기타 재질인지가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좀 재질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좀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 네. 막 매일매일 쓰는 것들을 네. 제가 이렇게 탁탁 불러드릴 테니까 네. 재활용되면 합격, 재활용 안 되면 탈락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네. 먼저 칫솔 탈락. 탈락. 솔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나일론 섬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 재질이죠. 네. 그러니까 이 복합 재질이니까 이 상태로는 재활용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이 칫솔에 목을 따면 밑에 네. 손잡이는 되네요. 재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배출하셔도 선별장에서 이 작은 칫솔 조각을 선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칫솔 같이 작은 조각은 선별을 못합니다. 따라서 칫솔은 종량제 봉투.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쓰는 치약인데 요거 치약 통상적으로 이런 탈락입니다.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치약은 기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복합 재질이라는 소리죠. 단일 재질이 아니라. 이런 거 우리가 맨날 자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얼마 있거든요. 전에도 저희 집 청소하면서 이거 네. 한 묶음 버렸거든요. 이거 언젠가 쓰일이라고 모아놔도 결국 안 쓰더라고요. 이래요 스푼 포크. 예, 다 PP 재질이거든요. 네. 근데 요 PP 재질만 모으면 이 재질 자체는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에요. 네. 그런데 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갔을 때 요거 하나하나 다 집어내야 되는데 이 집어내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그거 그 배달 용기에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가지고 요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려고 한다. 요거는 이거는 무조건 떼셔야 돼요. 이 랩 자체는 PVC 재질의 랩이에요. 네. 이건 절대 비닐로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돼요. 업소용 랩은 종량제 봉투. 요렇게 배달한 그릇은 PP 용기거든요. 네.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따라서 깨끗이 세척만 하셨으면 요건 분리배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척했는데 요 정도. 이 정도면 완벽하죠. 훌륭한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막 이런 옷걸이. 원칙적으로는 불가 폐기물입니다. 왜냐하면 피복이 씌워져 있거든요. 피복을 다 벗기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네. 시간이 많으시면 취미생활로 벗기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탁소에 그냥 가져다 주시기를. 아이들 장난감. 왜? 이거는 플라스틱이라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고라든지 부피가 작은 것들 있잖아요. 네. 당연히 선별이 안 되겠죠. 작은 건 안 된다 무조건. 네, 작은 거는 안 되는 큰 거. 거고 큰 것도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리배출하면은 장난감을 모아 장난감만 따로 선별해서 장난감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서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분리배출해라라고 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네. 근데 분리배출을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인형 같은 건 안 됩니다. 작은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네. 플라스틱 장난감 큰 거는 분리배출하고. 네, 맞죠? 맞습니다. 분리배출하고 플라스틱인데 작은 거 또는 복합 재질로 된 플라스틱은 종량제. 인형은 안 된다. 네, 인형은 안 된다. 그거 뭐 딸기 왜 시장 가가지고 딸기 사면은 이렇게 빨간 바구니요. 빨간 그거는 바구니. PP 재질이에요. PP 재질. 뭐 욕실에서 쓰는 대야라든지 욕실 의자라든지 이런 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PP 재질이에요. 그냥 네. 분리배출 하시면 재활용이 잘 됩니다. 합격. 네. 그 다음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그 멜라민 소재의 용기 같은 거 있어요. 멜라민 소재는 애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밥그릇, 국자, 주걱 이런 데도 많이 써요. 그러네. 일단 기본적으로 멜라민 소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자기 느낌이 나요. 네. 만져보면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고 이 멜라민 소재는 어쨌든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안 된다. 탈락. 탈락. 예. 마찬가지로 이제 실리콘 재질도 있어요. 네. 실리콘 재질도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따라서 실리콘 재질도 쓰레기. 소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게 분리배출을 집에서만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소비자들의 분리배출의 원칙은 분리배출해도 되는 것들과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네.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것들은 종량제 봉투로 버리고 네. 분리배출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분리배출하고 이 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너무 분리배출 강박관념에 쌓여서 분리배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굉장히 환경에 기여하는 사람인 것처럼 네. 자기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무조건 다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해버려요. 그 결과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에서 그 중에 반이 다시 쓰레기로 나가요. 결국은 쓰레기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섞이게 되면은 오히려 재활용품들을 또 오염시키게 되니까 아예 배출하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지켜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그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는 것들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하고 지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좀 더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네. 제공해 줄 거냐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의 소비자들은 훨씬 더 그보다 많은 정보를 원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관련되는 그 분리배출 가능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정보 제공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구축을 이번에 해줬으면. 그 코로나처럼 그 앱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앱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저는 앱도 만들면 좋겠고 좀 기술이 기술이 진전되면 그냥 인공지능이 네. 좀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리야 이건 어떻게 버려? 그것은 쓰레기로 버려 이렇게. 그것도 괜찮다. 뭐 그 일본에 이미 약간 비슷한 기술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 요코하마시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주부들이 그 문자를 날리면 바로 이건 분리배출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네. 그 유명해진 게 그 요코하마시의 그 주부가 네. 내 남편은 어떻게 버리면 되냐 이렇게 그거구나. 네, 이렇게 질문을 괜찮다. 던졌더니만 인공지능이 그냥 데리고 살아라. 재활용에 네. 정확하게 기준을 지켜서 버려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나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뭐 소장님도 유튜브 있으시잖아요. 소장님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사실 소비자도 공부를 좀 해서 재질 같은 거 구분하는 정도는 네. 우리 좀 하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아리까리 하면 그냥 종량제에 버리자. 음료 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해봅시다. 음료는 기본적으로 다 재활용이 돼요. 제대로 버리는 법.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물병. 일단은 라벨을 떼자. 자, 라벨은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요. 네. 이 라벨은 비닐 버리실 때 같이 버리시면 됩니다. 네. 마개는 떼서 마개만 따로 모아야 돼요. 이거는 선별장에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이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마개만 따로 모으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소비자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리지 말고 압착을 하셔서 이렇게 다시 닫아서 배출하시라라고 설명드려요. 마개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압축이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압축을 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버리면 네.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이 마개하고 페트병은 분리가 잘 돼요. 그 링을 굳이 뜯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히 네. 링 뜯다가 손 다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이대로 요렇게만 배출해 주셔도 재활용 공정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 있는 라벨은 일단 떼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접착제 재질이 개선돼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는 이런 라벨도 물에 떠요. 물에 떠서 괜찮은데 요 절지선이 붙어 있는 라벨은 보시면은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써요. 그런데 페트 재질하고 PS 재질은 물에 깔아앉아요. 그러면 요 라벨을 떼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시면은 같이 파쇄를 해서 씻을 때 라벨도 같이 가라앉아요. 서울환경연합인가 여기서 무슨 그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서 분쇄해서 튜브 짜게 고리 같은 걸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마개는 압착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건 최선은 아니고 그냥 네. 차선이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마개를 분리하시고
이 마개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다행히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이런 작은 플라스틱만 모으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사람들을 참새라고 해요. 이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주면은 그 방앗간에서 이 플라스틱을 찌어서 제품으로 녹여서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데, 지금 나온 제품이 그 치약 짜개 아니면 가방에 그는 고리. 요런데 아직도 이건 상시인가요? 계속 보내면. 지금 2,000명 모집 다 돼가지고 마감이 되었고 네. 조만간에 다시 네. 다음 시즌이 시작될 걸로. 플라스틱은 같은 재질끼리 모을 수만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으는 것이 네. 핵심입니다. 근데 부피가 작은 것들은 분리배출한다고 해서 선별이 안 되니까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부피가 작은 것들은 따로 모을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네. 작은 플라스틱만 모으는 수거함들을 설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 모아서 가져오면 포인트도 좀 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참여하게끔 네. 이렇게 분리배출 체계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소비자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움직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왜 실천을 하지 않느냐라고 소비자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반도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소비자의 실천만 강조하면 소비자들은 제의식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쳐버려요. 안 돼요. 안 해버려. 에이, 네, 안 네, 해. 네. 오늘 되게 너무 플라스틱 가지고 재밌는 얘기, 영어로 이렇게 내가 플라스틱 재밌게 대화를 나눌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아, 네. 하고 싶으신 얘기 뭐. 지금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서 네. 플라스틱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일단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소장님 앞으로도 종종 나와서 재밌는 지식,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